스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케치를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많잖아요. 캐드 그리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걸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제품을 만드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나 글을 쓰는 거랑 비슷해요. 긴 글을 쓸 때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써 내려가서 한 장을 채우지 않죠. 이 전체적인 글이 어떤 구조를 잡을지, 처음에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를 러프하게 생각하고 키워드를 적어 놓은 다음에 각 문단에 그럼 나눠지죠. 문단이 그래서 5개 문단이라 그러면 한 문단 한 문단을 점점 구체적으로 채워 넣는 거죠. 처음에는 구조를 잡고 채워 넣고, 그림도 마찬가지죠. 캔버스가 있으면은 스케치를 해요. 처음에는 연하게 스케치를 합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될지 머릿속으로는 있지만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면은 되게 머릿속에 있는 게 수정될 수도 있거든요. 더 좋은 생각이 나와가지고 떠올라서 처음에는 연하게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도 점점 진해지죠. 그리고 나서 색칠할 때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지 않죠. 큰 바탕 색칠을 먼저 합니다. 하늘이면 하늘색을 연하게 칠하고, 산, 들, 나무 연하게 한 다음에 점점 그 위에 진하게 점점 구체화되는 게 바로 그림이죠. 그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처음부터 완성된 제품이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형태를 잡아가고 점점 완성을 해 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 생각했을 때 과연 스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봐야 돼요. 이렇게 점점 러프한 것에서 구체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아이디어나 컨셉을 설명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이번 컨셉은 뭐다, 근데 내가 그 컨셉을 말로 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컨셉을 머릿속에 그리는 게 전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오피스 앞에 벚꽃이 피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제 오피스 앞에 있는 벚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른 벚꽃의 모습을 상상할 거예요. 왜냐면 각자 자기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상상해내겠지만 이 공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건 이래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안다면은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상상을 그려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것을 봐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을 상상하게 되죠. 각자 머릿속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사람은 머릿속으로 심상을 가져요. 그런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머릿속 각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려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면 처음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치도 러프하게 시작을 하고요. 뒤로 갈수록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사실은 컴퓨터라든지 캐드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처음에는 이 제품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이 완전한 그림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그림은 바뀌어 나갈 수도 있고 폐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은 좀 더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캐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캐드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만들었는데 수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에너지 빠지는 일이에요. 시간 많이 만들었는데 또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평가해보니까 뭐가 잘 안 맞고 쓰기가 불편하다, 뭐 버튼이 너무 위에 있다, 그러면은 조절하는 정도는 해야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컨셉은 처음부터 이렇게 캐드를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러프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림이 좋아요. 손인데 보면은 음영도 없죠. 이게 손등인지 손바닥인지도 모르겠고 대충은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 손을 쫙 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의학적으로 재활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손은 이렇게 펴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떨려요.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았더라도 5분 후에는 손이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몸이 조금씩 계속 움직여요. 그걸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가장자리에 튼튼한 프레임이 있고 고정을 시키고 각각 이렇게 막대가 나와서
손가락을 잠깐 대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고안이죠. 이 그림을 가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손가락이 다를 텐데 길이가, 그러면 요 길이도 조절이 돼야 되겠네. 어떻게 튼튼하게 할 거냐. 얘네들은 좀 조절 가능해야 되죠. 위치 조절을 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메커니즘이 여야겠느냐,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 스케치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스케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죠. 특정한 파트만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해결하는 스케치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맨 마지막은 CAD로 만드는 거예요. 제작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말자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케치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툴이다. 어떤 스케치를 가지고 빠르게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그리지 않도록, 같은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케치의 장점이죠.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지 말라는 거, 러프하게, 그리고 점점 구체화해 나가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디 두냐는 거죠. 회사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내가 완성되지도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간 많이 써가지고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려내야 되는 스케치의 수준이 다를 거예요. 대부분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명암을 주고, 이 수업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빠르게 그려내고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을 개발하는 뒤쪽 단계, 스케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디자인 구체적으로 나오는 단계에서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 뒤쪽 단계에 혹은 CAD를 그리거나 실제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제품을 기획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정도로 많이 하겠죠. 그리고 페이퍼 프로토타입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런 의미에서 종이에다가 앱을 그리는 장점이 있죠.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 장점을 살려줘야 돼요. 제가 요구하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은 자를 대지 않고 그냥 네모, 그냥 동그라미, 이건 버튼이도, 이건 뭐고, 어떻게 앱이 흘러갈 거냐, 플로우를 잡은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정확한 크기를 표현해 내야 될 때, 누군가 실제로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그대로 앱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앱에 들어가는 버튼의 크기는 이 정도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려면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러프하고 빠르게 하는 거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뒤로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그래서 점점 구체화되고 결정이 되면 될수록 스케치도 정확하게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실제로 앱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년의 전반적인 제품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종류의 스케치를 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스케치의 목적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다. 빠른 의사소통, 이미지의 정확한 공유 라는 거예요.